미국이 출렁이잖아요. 강이 홍수가 발생하면 중국에서도 홍수가 발생하고 뭐 한국도 홍수가 발생합니다. 당연하게. 설계한 의도와 다르게 항상 캐패시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C라는 또 작은 회로가 영향을 받아서 출력이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세계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어떤 사이클을 가져가면서 이 커플링과 디커플링에 대해서 요즘에 말이 많던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플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게 강이거든요. 강이고 밑에도 중국이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이 강이 막 범람을 해요. 막 물이 갑자기 확 흘러.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랑 강 사이에는 뭔가 모르는 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경계가 있어요. 중간에. 근데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막 이래서 강이 범람하는데 중국도 같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강이 범람하는 거예요. 물론 영향은 작겠죠. 강이 예를 들어서 미국 강이 막 홍수가 나서 1m가 넘었다. 그러면 중국은 1m가 넘는 건 아니고 1m만큼 넘을 수도 있지만 작은 수준으로 조금 영향을 좀 적게 받는 거죠. 그게 커플링이에요. 이건 왜 영향을 받냐면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사이에 강 사이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들이 미국이랑 중국이랑 어떤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커플링이고 디커플링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독자적인 거죠. 뭐 미국이 강이 넘치든지 마르든지 상관없이 중국은 강이 일정하게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이게 디커플링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 거기에 이제 연관돼서 나오는 게 커플링, 디커플링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세계 1등을 이제 자기가 하려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나라에 영향을 안 받고 자기가 이제 하는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자기만의 독자 노선을 걸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작은 강이 흐르는데 여기는 우리나라, 한국. 여기 보면 중국 옆에 이렇게 한국이 있죠. 한국. 작은 강이 있죠.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겠죠. 중국하고 이렇게 영향도 있고 해서 미국이 출렁이잖아요. 강이 홍수가 발생하면 중국에서도 홍수가 발생하고 한국도 홍수가 발생합니다. 당연하게.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하고 연관도 있지만은 미국하고도 이렇게 겹쳐져 있을 수가 있죠. 이게 전달돼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미국 때문에 바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는데 중국은 자기 나름대로 세계에서 1등을 먹으려고 하는데 미국의 간섭이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미국과 이제 독자 노선을 가려고 하니까 디커플링을 하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해서 영향을 받기 싫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런 영향을 자꾸 키워가지고 자기들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전기적인 전기 쪽에서 보면 전기전자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렇게 A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가 입력이고요. 출력입니다. 근데 입력을 여기를 딱 주면 얘만 딱 주면 원래 여기 출력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얘만.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당연히 좋은 시스템인데 출력을 딱 줬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위에 것만 출력만 나오면 되는데 아래쪽에도 보면 이렇게 커플링 돼서 이렇게 출력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걸 커플링이라고 하거든요. 커플링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전기전자에서도 이것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보면 원래 원하는 바가 아니라 다른 쪽에도 출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커플링이라는 건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A라는 시스템을 좀 크게 해서 보면요.
A라는 시스템 안에 보면 조그만 시스템 또 단위로 보면 회로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A라는 시스템을 안에 자세히 보니까 B라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C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사이에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링크되어 있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입력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근데 원래 우리가 설계할 때는 B에 의해서 출력이 요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요쪽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원래는 눈에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적으로 설계를 하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하다 보면 이게 약간 거의 대부분이 캐패시터거든요. 캐패시터인데 좀 쉽게 말하면 배터리죠. 배터리를 아주 작게 하면 캐패시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설계하다 보면 어떤 캐패시터는 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면 아주 작지만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아도 의도치 않게 이렇게 작은 캐패시터, 그러니까 정전 용량, 캐패시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줬는데 출력을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설계한 의도와 다르게 항상 캐패시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C라는 또 작은 회로가 영향을 받아서 출력이 이렇게 살짝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 값이 너무 커버리면 원래 얘는 출력도 나오지만은 아래쪽에 시스템에서 나온 출력값 때문에 얘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정해지는 거죠. 원래 같으면 단순하게 이렇게 위에 것만 출력이 나오면 되는데 아래쪽에도 출력이 어느 정도 출력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디지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디지털 쪽에서 얘는 1이 나오면 당연한 건데 얘도 아리까리하게 얘는 그냥 0으로 나와야 되는데 아래쪽은 약간 커플링 때문에 이런 상호 연관되어 있는 거 설계하고 다르게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얘가 0인지 1인지 모르게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계적으로 보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오작동을 하는 거죠. 그걸 좀 더 확장을 하면 여기 옆에 실생활에서는 대부분 여기서 아날로그로 변경이 돼요. 어떤 기계가 움직이는 건 대부분 또 아날로그로 움직이잖아요. 디지털이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로 이제 출력을 보냈지만은 요즘엔 대부분 중간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디지털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오작동에 의해서 기계들이 그러니까 출력값들이 아날로그로 딱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모터로 치면 속도가 10이 나야 되는데 그죠? 약간 다르게 뭐 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계가 오작동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전자에서 보면 어떤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거에서 보면 이 커플링은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기계 설계할 때 어느 정도 이제 허용치는 존재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게 이런 전기전자에서 보면 이런 커플링이고 경제에서 보면 이 커플링이라는 게 경제 뭐 공학 뭐 생물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은. 근데 경제에서 보면 사실 어느 나라별로 어떤 정책이나 뭐 이런 거 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영향을 받으면 안 좋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 미국 솔직하게 다른 나라의 영향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인 노선으로 뭔가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냥 외부의 영향이 없으면 그냥 어느 정도 기한 내에 이렇게 완료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물론 뭐 자국 내 국내 사정에 의해서 뭐 문제가 틀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하기는 쉬워요. 어느 정도 변수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뭔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제가 이렇게 한국에 영향을 주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국내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도 어려운 건데 미국이 어떤 잘못이 생겨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커플링이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좀 나쁘죠.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뭐 이게 종속적인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안 좋죠. 뭐 공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건데, 뭐 경제적인 분야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대국이 되려 그러면 이 영향을 받는, 커플링 영향을 받는 걸 최소화하는 게 아주 강대국이 되는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오히려 미국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종속 관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라 그래야 되나, 좀 심하게 말하면 주종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최대한 안 받을 수 있도록 이 연결 고리를 최소화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걸 디커플링 작업을 하면 나라가 좀 튼튼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많이 말이 나오는 게, 미중 패권에서 뭐 어떻게 커플링이, 디커플링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향을 받는 건데, 이게 뭐 세계 뭐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게, 미국 경제가 이제 성장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미국이 움직이는 그래프를 따라가죠, 이렇게. 물론 시차를 약간 두겠죠, 이렇게. 약간 늦게. 뭐 폭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더 밑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빨간 글로 써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요런 시차를 두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에 약간 종속돼 있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영향이 좀 작으면 좋은데, 그죠? 작아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는 좀 적게 내려가고 이러면 훨씬 좋은데 쉽지가 않죠. 하여튼 간에 좀 많이 엮여 있어서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라는 대국 때문에 다 영향을 받는데, 중국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올라갈 때 미국 따라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안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이렇게 조금 미국하고 영향을 안 받고 조금 자기들만의 어떤 사이클을 달리고 싶은 거죠. 이게 디커플링이잖아요. 같은 모양이 아니잖아요. 영향을 최소화하는 거지. 우리나라는 아주 좀 영향을 많이 받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싶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영향을 이제 덜 받기 위해서 이제 발부둥 치려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자기 나라에 그게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그죠? 독자적인 뭔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가만 두고 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이 입김이 안 닿기 때문에. 좀 반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또 중국이 하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 하려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그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뭐 1대1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아프리카나 뭐 이런 제 동남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중국인데, 이 파란색이 중국인데, 얘가 중국이에요. 얘가 중국. 근데 자기가 이제 중국인지 힘이 세지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애들을 종속시켜서 미국이 아닌 자기들한테 이렇게 커플링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나 동남아겠죠. 동남아. 그죠? 중국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세계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미국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어떤 사이클을 가져가면서 자기들 이제 우호적인 이제 나라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세계적인 경제를 미국이 아닌 자기들 발 밑에 두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중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떤 종속적인 그런 관계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이게 뭐 좀 쉽게 말하면 커플링이 이제 주종 관계를 만든다는 소리고,
디커플링은 이제 주종관계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커플링, 디커플링은 이런 느낌이죠. 그냥 학문 분야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 학문마다 아마 이런 개념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서로 세계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유기적인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독립돼 가지고 영향을 안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자연이라는 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다 섞여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영향을 안 받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좀 설명이 구린데, 저도 뭐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아주 깊이는 모르지만 제 느끼고는 이런 거라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물론 뭐 제가 뭐 100%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당연히 틀리겠죠. 전문가들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느낌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너무 구리다. 내가 들어도. 좀 구리긴 구리인데 이해가 되셨을라나 모르겠다. 요즘에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좀 게임도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녁 되면 할 것도 별로 없고 사실 게임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하고 싶긴 한데 뉴스에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커플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 좀 이상한 점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좀 배우게. 배우는 거는 좋은 거니까.